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화질 평가 소프트웨어인 IQ 애널라이저 버전 6의 퀵 애널라이시스라는 빠른 분석 기능을 이용한 이미지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IQ 애널라이저를 처음 구동했을 때 나타나는 초기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퀵 애널라이시스라고 하는 빠른 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IQ 애널라이저의 분석 과정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암실에서 테스트 차트와 광원을 준비하여 촬영 환경을 만들어진 이후에 카메라나 비디오 디바이스 등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IQ 애널라이저에 대입을 하게 되고 이 IQ 애널라이저에선 대입된 이미지에서 측정 결과에 대한 정보값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매우 단순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Q 애널라이저 소프트웨어를 직접 살펴보며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IQ 애널라이저를 처음 구동하였을 때 나타나는 초기 화면, 퀵 애널라이시스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에서는 스텝 1, choose module이라고 해서 어떤 항목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텝 2에서는 choose chart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떤 차트를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스텝 3에서는 choose setting이라고 해서 어떤 세팅 값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주게 되고, 네 번째 스텝 4에서는 choose files라고 해가지고 내가 분석을 원하는 파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분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몇 가지 이미지들을 퀵 애널라이시스 화면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OECF 자, 여기서 이제 모듈을 고르게 되면 해당 모듈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차트로 스텝 2의 내용들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는 스텝 1에서 OECF를 고르게 되었고, OECF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트들이 쭉 나열이 되게 돼요. 여기에서 내가 촬영해서 준비한 차트의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세팅을 사용할 것인지, 지금 OECF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에 대한 세팅은 전 이미지 하나를 분석할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세팅 값이고요. 세팅에 대한 특성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스텝 4에서는 파일을 내가 고르는 것입니다. OECF 저는 OECF T241 DSLR3 ISO 100에서 측정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와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즉시 이미지의 내부 정보를 우측 택과 데이터 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불러오게 되면 사용자는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우측 상단에 분석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고,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안내 메시지 같은 부분은 분석에 있어서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알림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잘 촬영된 이미지인 것을 의미하며
이런 식으로 알림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이미지를 촬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체크 표시가 아니라 느낌표 표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정이 되어줘야 되는 그 알림 메시지인 거고, 체크 표시 같은 경우는 참조해 달라라고 하는 알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게 이제 결과창입니다. 결과창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제 그에 맞는 그래프를 보여주게 되죠. 지금 OECF 데이터와 비주얼 노이즈 데이터, 또 노이즈 데이터, CI라고 해서 그 각 패치에 대한 밝기 값을 나열한 데이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OECF 모듈 같은 경우는 처음 나타나는 이 화면에 나타나는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 그래프 데이터가 정리가 된 수치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얻어낸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가 있어요. 이 텍스트 파일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서 이 엑셀 데이터들을 시트별로, 예를 들어서 3개의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데이터를 얻었다라고 하면 시트 2, 시트 3에 각각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마지막 시트 4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해서 3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우 간단한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항목을 분석을 할 것이고, 그 항목에서 어떤 이미지를 분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세팅 값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정해주면 그 이후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결과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쉐이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쉐이딩 같은 경우, 자, 쉐이딩은 촬영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차트가 한 가지 종류이고요. 세팅도 한 가지입니다. 따로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이미지에서 쉐이딩, 이미지를 불러오게 되면 파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분석이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3D 형태로 나타나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직 분석이 안 끝났네요. 3D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그 균일한 빛이 입사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보기 좋게 나타내주는 그림 형태인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프에서 얻어내는 데이터보다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쉐이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OECF와 마찬가지로 어떤 항목을 분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차트를 사용을 할 것이고, 어떤 세팅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파일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골라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칼라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고요. 칼라 같은 경우 24개의 패치를 배열을 해서
델타 E라고 하는 색상 차이 값으로 각 패치마다 얼마만큼의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이 지금은 결과를 보고 있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 이미지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촬영한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획득한 부분에 대한 그 ROI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 원본에 대한 정보. 이제 칼라 모듈 같은 경우는 벡터 스코프라고 해서 그 스코프 상에 이 각각의 패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델타 E는 이제 전체에 대한 색상 차이, 델타 H는 색상의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등등 해서 몇 가지 보실 수 있는 결과의 방식이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2 모듈 같은 경우는 T42 차트라고 해서 하나의 차트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저는 이제 T42 버전 2라고 하는 차트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T284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부분, 그리고 각 차트가 그러니까 좌측에 위치한 차트는 카메라로부터 가까이 위치해 있고, 우측에 있는 차트는 거리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좌우에 대한 조명의 값들을 앞쪽은 밝고 뒤쪽은 어둡게, 혹은 뒤쪽은 밝고 앞쪽은 어둡게 해서 다양한 환경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셀피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그 셀프 카메라,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촬영을 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많은 각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 선보이는 셀피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펑션입니다. 오늘 준비한 건 T42V2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팅은 디폴트 이미지에서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 불러온 정보는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바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상 사용하는 부분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항목을 분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항목 분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차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차트를 어떤 세팅에서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만 정하고,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과가 나왔을 때 뭔가 복잡한 숫자들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숫자와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해상도 분석을 했는데 452라고 하는 숫자가 스타 0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석 항목에서 452라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 452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스타 0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되는 부분이 사실상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을 다루고 결과를 얻어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 그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인들은 굉장히 많은 급여를 받고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이 IQ 애널라이저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 일만 하는 전담 직원이 있는 그런 고객사들도 몇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지만 매우 단순한 작업이 반복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42 차트 같은 경우는
분석해야 되는 항목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약간 걸려요. 그 걸리는 시간 동안 제가 주저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메시지에서도 이런 알림 메시지가 나와요. 뭐, 음, 이 차트에 배치가 되어 있는 흰색부터 검정까지의 OECF 차트 중에 가장 밝은 차트의 패치의 그 디지털 밸류 값이 24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권장하는 부분은 가장 밝은 패치는 최대한 포화점에 가깝도록 촬영을 하는 것이 권장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휴대폰에서 오토 설정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거의 100이면 99는 245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노출 값을 스스로가 찾아내기 때문이죠. 자, 이제 42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는 저희가 처음에 분석했었던 OECF에서 얻었던 그 그래프하고 모양이 유사하죠. 지금은 OECF 결과를 보여주는 차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T42V2라고 하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에서 되게 복잡하게 무언가가 막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게 이제 원래 원본 이미지인 거고, 여기가 원본 이미지에서 분석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여기가 매우 복잡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체크 이미지라고 해서 이 분석된 부분이 실제로 분석에 사용되기 위해 변환된 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센터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의 그 해상도를 볼 수 있는 부분을 5개를 하나의 화면으로 모아서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한 이미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가운데 부분과 내 모서리에 있는 이 지멘스타 해상도 부분을 하나로 모아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편의를 위한 기능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면 이렇게 또 흰 원 해서 원이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MTF 50, 지금 설정이 50, 25, 10, MTF 50, 25, 10 3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50, 25, 10에 도달한 위치를 표시를 하는 그런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가 매우 높은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원들이 가운데 원점에 더욱 가까이 근접한 상태로 이 결과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OECF 결과 그래프고요. 자, 이거를 좀 다중창으로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칼라에 대한 결과값을 또 다른 창에 띄워보고, 자, 그 다음 값은 해상도에 대한 값을 띄워보고, 창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쉐이딩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차트에서 이런 류의 데이터들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그리고 어떤 단일 항목의 단일 차트를 사용하는 것만큼 매우 정확한 부분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편의성과 또 이런 시간적인 편익을 고려를 하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결과를 분석을 해서 그 부산물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아까 전에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그 이미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봤었던 이미지고, 이 부분은 칼라를 분석할 수 있는 칼라 분석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에 있는 색상과 그 색상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미리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색상 값을 서로 이제 육안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결과 부산물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텍스트 파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SNR 데이터들이 나타나 있고요. 먼저 이제 그 어떤 카메라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부분, SNR 데이터, 다이나믹 레인지 데이터, 다이나믹 레인지도 전체에 대한 데이터와 그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템포럴이라고 해서 전 이제 다수의 이미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다수의 이미지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이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결과까지도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에 대한 OECF와 노이즈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여기에 색상에 대한 데이터들, 이거는 이제 색상의 어떤 각 패치별 색상 데이터들,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결과들. 이거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해상도는 지멘스 스타라고 해서 그 5개의 원형으로 되어 있는 라인 간격을 읽어드리는 해상도 방법. 여기는 이제 엣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얻어낸 해상도 결과.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텍스처 로스라고 해가지고 앞서 설명드렸었던 이미지의 그 좀 세심한 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치 결과값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내려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결과를 내가 이 한 행, 한 열들을 전부 다 찾아보면서 보는 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 얻어진 결과를 A1번 셀에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여기 각 데이터들은 항상 그 위치에 표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엑셀 시트, 미리 준비해 놓은 엑셀 시트에서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만 나열이 되어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제가 사용해 본 바로는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했었던 그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서 IQ 아날라이저 초기 화면에서 퀵 아날라이시스 빠른 분석 기능을 통해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IQ 아날라이저 이 소프트웨어의 그 맛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OECF 칼라, 레졸루션, 쉐이딩, 디스토션, 그리고 플레어, 42, UTT, 그리고 뭐 비디오, 메저먼트 등등해서 이 모듈들에 대해서 각각의 하나하나의 메뉴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능도 기능이지만 이 설정이라고 해서 좀 세부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 설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뽑아낼 것이고, 그리고 뽑아낸 결과를 또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각 모듈마다 파트로 나누어서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 강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저희 주식회사 이미지그룹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